네, 반갑습니다. 3월 3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연 이틀째 상승 중이긴 합니다. 뭐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 또 뭐 수급이 지금 살짝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약간의 위안을 좀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연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매수를 준비해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뭐 지금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오늘 상황이 끝나봐야지 되겠습니다만, 어제 오르고 오늘 오르고 또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만 있다라면 아직은 부족하더라도 조금씩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을 열어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급을 좀 살펴보시면 조금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연기금, 외국인 매도를 일단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금융투자만 이제 메꿔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올 때는요, 항상 우리가 조심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타, 그죠? 단기성 물량이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만 매수해서 올려놓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반등하고 나면 조만간 팔아먹을 물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상태에서 금융투자가 같이 진입을 한다라면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은 저쪽은 매도가 나오는데 금융투자만 사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일단 시장이 많이 오르건 안 오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목들이 일단 회복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장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매수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해달라는 말씀 좀 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의 상승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연속적인 상승을 보인다거나 또는 지지선을 돌파했다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그 즈음이라면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들 좀 살펴보시면서 매수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매수는 일단은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왕창 덥석 사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변동성에 노출되지 마시고요. 서서히 진행을 해 나가시되 일단 추가적으로 더 매수할 수 있는 여력들, 그런 것들 조금씩 남겨놓고 슬슬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3048포인트입니다. 일단 방향은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한번 틀어주거든요. 이게 큰 상승 굳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방향이 돌아섰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단반에 크게 올라가는 거, 뭐 크게 올라가서 나쁠 거 없겠습니다만 그런 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어느 정도 돌아서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부분만 좀 받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양새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풀이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점 지지대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잘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고요.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 이제 3100 그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RSI 포인트가 전혀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살짝 올라오는 거 가지고서는 지금 RSI가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100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50포인트 조금 넘거나 뭐 그런 정도, 아니면 지금처럼 야금야금 며칠 동안 올라가서 3100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50포인트를 넘기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수급적인 영향 또는 심리적인 영향적인 부분에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이 이제 조금씩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종합주가지수 보면 그런 모양새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돌아서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제 코스닥은 갈 길이 좀 멀고요. 조금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위쪽의 저항이 이제 950포인트이기 때문에 종합지수보다는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팍팍 치고 올라가는 형태의 종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특히 테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뭐 좋은 흐름들이 또 나타나는 종목들도 당연히 있겠죠. 오늘 보니까 또 황교안 씨 복귀한다 뭐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요. 네, 관련주 인터미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같이 갔다가 또 내려온 모습이긴 한데 뭐 비슷한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뭐 정치 테마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테마는요,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고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수급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하고 연기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 이제 파는 거는 그냥 그래 너 알아서 해 팔아버려. 오늘 날씨 네 네 그 얘기 또 할 뻔했네. 네 아무튼 연기금을 계속 파는 거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너 팔고 싶은 대로 팔아. 네 마음대로 해. 뭐 빤스를 팔든 아니면은 뭐 털을 다 깎아갖고 팔든 뭐 이빨을 뽑든 뭐 네 마음대로 해. 너 다 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누가 받아주느냐에 대한 포인트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 이제 포기하자고요. 네, 매수가 들어오면 좋은 거고요. 이제 마음을 좀 비우면 편해질 것 같아요. 연기금 저 새끼들 왜 자꾸 파는 거야? 아우 짜증나 싫어. 그래 봤자 네, 스트레스 받는 건 우리잖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좋아 너 팔어 맘대로 해. 너 알아서 해. 이제는 너랑 안 놀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해 놓으시고요.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좀 받아준다거나 또는 지금처럼 금융투자가 이 물량을 전부 다 받아주고 있다면 단기적으로나마 이제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즉 연기금이 팔아치우는 물량을 누군가가 받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외국인까지 같이 팔고 있다면 금융투자가 그런 모습을 받아줘야 되고 그거 아니면은 지금 다른 쪽에서 받아줄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수급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연기금, 금융투자,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급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든 매수가 만들어져야지 지수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약간 오버하고 있는 경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더 올라간다 생각하는 거겠죠. 뭐 지수가 일단은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한 2, 3일만 올라가도 얘네들은 수익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지지선대를 돌파하고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들도 매도를 더 확장하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 쪽에 베팅을 해주는 그런 날이 온다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정도 수급은 당장은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매적인 동향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상황을 좀 보시면 기관들이 매수를 가장 많이 한 종목들 살펴보면 기아차예요. 기아차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부분이긴 한데 뭐 일단은 75,000원 지지선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자동차는 좀 약세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 많이 사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 또는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지금 사는 것은 오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시점은 일단은 뭐 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 패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약간은 쉬어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사시게 되면은 이 쉬어가는 타임에서 지쳐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물량을 털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SK 하이닉스는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긴 해야 되겠는데 하이닉스는 또 오늘 뉴스가 요즘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목표 주가 좋다, 또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들, 반도체 호황이다 등등등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이닉스도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긍정적이고 삼성전자도 좋겠죠. 근데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좋아요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제는 외국인들이 또 하이닉스 를 팔았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변동성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자, 그렇게 언론에 좋은 얘기 하면서 자꾸 이 종목들을 갖다가 때리려고 하는 움직임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뭐 바이오가 아니죠. 반도체 쪽에서 계속 좋다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팔고 있는 것일까 생각도 잠깐 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 거 같이 볼게요. 외국인 거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있죠. 이럴 줄 알았어 이놈의 새끼들. 네, 이런 거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크게 뭐 부담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조정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뭐. 지금으로서는요 이게 14만원 정도 지지선, 조금 더 내리면 13만원 정도 지지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내려가 봤자 거기서 거기겠습니다만 좋은 얘기를 해놓고 나서 지들이 뒤로 계속 팔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뉴스가 그렇게 나오고 막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고 지금 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들 만들어줄 때 또 단기적으로 잠깐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낼 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따라가지 않는 게 좋아요. 마지막 피날레는 항상 개인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확 치고 올라가 버리게 되면 개인들이 물량이 많이 들어왔는가 또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가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 어떤 이슈나 소스를 통해서 주가 상승하게 되면 수익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냥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다 괜찮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만 하지 말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매수해서 재미 볼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기서 한 16만원, 17만원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치더라도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게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따라가 가지고 리스크를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HMM은 오늘 순매수하고 있어요. HMM은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아직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 만들어지면 계속 끌고 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계속 홀딩 하시는 전략이 맞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수해서 뭐 얼마나 큰 수익을 보시려고, 네,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현대백화점이 오늘은, 네, 상승세. 홈쇼핑 안 올라가고 백화점이 올라가요?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소비 관련한 증가 어떤 기대감을 통해서 뭐 의류라든지 이런 것도 오늘 많이 올라가죠.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세실업 엄청나게 잘 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오늘 아가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휠라홀딩스도 오랜만에 반등 나가는 모습이고요. 근데 아직은 좀 부족하죠.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더 두고 보아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호텔신라, 신세계 이런 종목도 오늘 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백신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경기가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제 더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비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마트 마찬가지죠. 자, SK바이오팜 오늘은 또 보합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더 떨어진다라는 부분보다는 현재 시점이 이제 과매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등이 직전 고점을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까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하락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위험은 없지만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대응하실 때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기술적 반등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홀딩이시지만 신규 매수, 뭐 단기적 반등은 노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서는 큰 수익 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네, 배터리 쪽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SDI는 그래도 지지선대 근처 왔기 때문에 오늘 플러스이긴 한데 LG화학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요, 62선 90만원대 저항인데 그 밑에서 놀고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일단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시장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조금밖에 안 올랐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이 있죠. 우리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아가방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또 상승하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또 약하게 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플러스 국면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괜찮죠. 잘 버티면 승리하는 거예요. 존버는 승리한다,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고요. 내가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라면 잠깐의 변동성, 잠깐의 어떤 움직임들 이런 거 나오더라도요, 그냥 믿어주시면 돼요. 그냥 알았어, 너 마음대로 해. 사춘기라고 생각하세요. 반항하고 있어? 그럼 알았어, 너 혼자 있다 와. 네, 마음이 긴장되면 다시 돌아와. 이런 식으로 한번 여유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원래대로 자기 추세대로 돌아왔을 때 수익을 더 많이 안겨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